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주타바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으로 맞받아치면서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저녁 갑자기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모주타바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네. 성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메시지? 아니 뭐 기대를 했습니다만 네. 이게 뭐 앵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모자타바는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여전히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아프다고만 다쳤다고만 나왔잖아요. 네, 부상은 했는데 왜 그러면 녹취록은 안 하는지 음성은 최소한 공개할 수 있잖아요. 네. 녹음해서. 근데 왜 굳이 앵커가 그걸 성명을 다 읽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뭐 사진도 안 나왔고요. 뭐 지금 음성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상 정도, 생사 여부 계속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데 너무나 초강경 메시지를 내가지고 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버지와 똑같다. 아니면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경한 인물이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도로 강한 메시지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첫 일성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종전까지 승리까지 가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왜 2, 3일 전에 테헤란 시가지 중심으로 대규모 이 공습을 감행했잖아요. 네. 이제 클라이맥스를 거기서 좀 찍고 좀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호르무즈 해협 이 봉쇄 상황이 뭔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란 이 신정 체제는 전쟁은 너희가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끝내는 것은 우리가 끝내. 함부로 집에 갈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가지고 뭔가 지렛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고 싶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좀 맞춰줘야겠어. 그러면서 뭐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다시는 이러한 어떤 이 공격을 감행하지 않겠다라는 거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갖다가 좀 뭐 협약이라든지 뭐 이 조약으로 조금 문서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고 네. 제재 해제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배상금을 물어내라는 것인데 저는 좀 놀란 게 이게 사실 전쟁이 배상금을 내고 끝난 경우도 있는데 패전국이 배상금을 내고 승전국이 배상금을 받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승리한 국가의 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고 깜짝 놀랬고요. 네.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집에 가고 싶은데 분명히 이 좀 급소를 찔린 지금 상황이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게 이렇게까지 본인에게 이 괴로움을 줄 줄은 좀 몰랐던 게 아닌가. 몰랐다면 참 이상한 일인데 사실 왜냐하면 이란이 벌써 정답지를 갖다가 줬거든요.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정답지를 줬는데 어쨌든 지금 뭐 우리 성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장기전은 서로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도 마냥 이렇게 끌고만 있지는 말고 이 미국과 조금 뭔가 조건을 맞춰보고 좀 받아낼 수 있는 건 받아내고 미국도 좀 줄 수 있는 건 주고 해서 좀 끝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뭐 추가된 질문인데 이란 입장에서 트럼프는 이란을 지금 모든 방면에서 공격해서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네. 과연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 대통령이 이런 조건으로 해주면 할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인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뭐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있다고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네. 사실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군사적 충돌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공습만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란은 계속해서 지금 미국과의 어떤 전면전을 피하면서 오히려 약한 고리만 계속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걸프 국가의 유전이나 네. 아니면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군사 시설이나 아니면 지금 떠 있는 유전 시설까지 공격을 하죠. 유조선까지 공격하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봉쇄도 했다가 기뢰도 풀었다가 또 안 풀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전혀 좀 전쟁의 양상이 미국이 어떤 그리는 그런 전쟁 양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정치학계에서는 비대칭전. 그러니까 강대국을 만났을 때 약소국이 있을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이 기존의 정쟁 방식이 아닌 약한 고리들만 계속 찾아서 경제
경제로 조금 중요한 지역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급소만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허를 찔린 게 아닌가. 더 힘들죠. 군사력은 우리가 앞서는데 그렇죠. 정작 뭐 어떻게 잡으려고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이란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란은 뭐 누가 승자냐 패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은 이미 얘기했어요. 이란의 고유 주권을 보장해달라. 이것은 우라늄 농축 주권이란 말입니다. 핵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라늄 농축 주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고유 주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협상에서 제로 농축이라고 했어요. 좀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배상은 어쨌든 자기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배상을 해달라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절대 미국이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걸 약속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침 조약을 하겠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작년에도 당했죠. 이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또 언제 공격할지 모르거든요. 어차피 이란은 또 제 갈 길을 갈 겁니다. 탄도미사일을 또 개발할 거고 핵시설을 또 하면 미국 대통령은 바뀌겠지만 이스라엘도 그대로 있을 거고 미국도 그대로 있을 거고 또다시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계속 거는 거는 실제로 이게 관철된다기보다는 이게 우리의 결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과연 어떻게 이 양상을 바꿔갈 것인가? 즉 예를 들면 한 번 더 공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지상군 공격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이른바 제거 작전까지 갈 것인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봐라 이제 또 네. 엄청난 걸 우리가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정말 엄청난 것은 지상군 투입이죠. 예, 지상군 투입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체제 전복이라든지 그리고 핵무기 능력을 정말 발본색원하는 어떤 그런 이 공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란 저 본토 뭐 테헤란 시가지 중심으로 뭐 군사 시설이라든지 뭐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대규모 공습밖에는 뭐 뚜렷한 그런 어떤 군사적인 이 선택지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정말 지금 뭐 좀 상황을 좀 타개를 하려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상황을 타개를 하려면은 그쪽에 뭐 특수부대를 보내서 거기 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좁아지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이란에게는 천혜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딱 숨어가지고 온갖 그 비대칭 이 무기 우리 성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무기를 사용해서 지금 미국에게 그 참 어려움을 갖다 많이 주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어려움은 우리가 지금 받아내야 하는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들이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 석유 수입에 있어서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거기에 뭐 특수부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정말 갑자기 해군력을 갖다가 뭐 많이 그 투입을 해서 그런 상황을 갖다가 조금 타개하지 않으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 모스타바 이 이란의 신정 체제가 호르무즈 해협 이 봉쇄 카드를 쉽게 내려놓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이 지렛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제2의 전선으로 확정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어떤 그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이런 이 어떤 저항을 하기에는 뭐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중동의 토양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뾰족한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빨리 이제 좀 승리 서사를 쓰고 집에 가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지금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들어가면은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을 거예요. 예, 국내 정치적으로도요. 네. 여기 이제 뭐 앞서 저희가 모주타바 얘기했을 때도 왜 영상이 사진이냐, 네. 그리고 목소리도 아니고 앵커가 대독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좀 의견이 많다. 즉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역시도 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네. 이거 혁명 수비대 꼭두가시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그렇게 꼭두가시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주타바의 영향력이 강대해질 것을 좀 두려워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실제로 꼭두각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뉘앙스도 그런 징후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스타바를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는 혁명수비대란 말이죠. 그렇다면 혁명수비대에 도움이 없으면 사실상 모자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그렇다면 무자타바가 혁명수비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서로가 도움을 주고
있는 도움을 주고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혁명 수비대는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아들을 그리고 혁명 수비대를 잘하는 인물을 최고 지도자로 내세워서 본인의 정책을 최고 지도자를 통해서 관철을 시킬 수 있잖아요. 본인이 할 수 없지만 네. 무자타바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무자타바는 그렇게 하겠죠. 자,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자, 무자타바는 사실 이제 56세, 7세밖에 안 되는 사람이 처음으로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지만 네. 지금 몸도 부상을 당했고 한 번도 최고 지도자 자리를 올라본 적이 없고 지금 이란이란 그 거대한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됐기 때문에 뒤에서 혁명수비대가 받쳐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상 정국을 이끌어가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결국 무자타바가 하는 모든 정책의 그 뒤에는 혁명수비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강경파들이 지금 이란의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이스라엘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백악관은 비디오 게임, 뭐 영상, 영화, 영상 등등을 약간은 결합해서 전쟁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드러낸다고는 하는데 조금은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반대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저에게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심각한 그죠 위중한 국가의 이 정책 행위죠.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당한 최적의 군사력을 갖다 투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장 좀 잘못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이란에서는 무고한 이 여학생들이 한 180명 가까이 사망을 했거든요. 예, 이 뭐 미국인지 하여튼 이스라엘인지 오폭으로 분명히 뭐 좌표를 잘못 찍어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런 전쟁을 영화라든지 뭐 비디오 게임과 뭐 합성해서 뭔가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봤는데 좀 전쟁을 희화화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거는 지금 이 미국 행정부의 수준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이제 이 전쟁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목표가 뭐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 총리가 이게 막바지가 돼서 그러는 건지 새로운 전쟁 목표가 이 신권 통치를 전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라고 네. 내세웠잖아요. 네네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초기에 녹화된 영상에서 이미 밝힌 바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1월 달에 반정부 시위가 심할 때 반정부 시위자들 도와주겠다고 이란에 있는 반정부 시위자를 도와주겠다고 Help is on the way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내가 이 전쟁을 하는 이유를 정당성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포갑적인 이란 정권, 특히 혁명수비대와 바스이즈 민병대를 타격을 하면 네. 당신들이 이란에 있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반정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저는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친권 통치를 전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것은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전쟁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나는 마이웨이를 하겠다. 끝까지 뭐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너무 나은 거고요. 어쨌든 전쟁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대국민 담화를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보면 이제 이 신권 통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이란 내부에서 즉 부자 세습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만한데 네. 이미 순교를 하고 네. 또 아들은 전쟁에서 다친 군인처럼 얘기가 되면 서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 부분을 이 얘기가 깰 수 있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신권 통치는 변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이란에서는 신정 정치란 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어느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이슬람 법학자나 이슬람 신학자가 아니면 네.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무자타바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이 이슬람 법학자고 신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알리 아리잘이나 다른 이란 내 어떤 정치인이 뛰어나더라도 최고 지도자는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또다시 이슬람의 법학자가 지금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럼 신고 통치는 변한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이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죠. 또다시 당신들은 우리가 원했던 거는 좀 더 나은 지도자, 좀 더 새로운 지도자를 원했으나 이란의 국민은 또다시 똑같은 이슬람 법학자를 뽑았기 때문에 여전히 신권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이제 강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마지막도 가장 큰 카드가 될 수 있는데 네, 네. 앞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미군이 그럼 이 부분을 탈취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미국의 군함을 거기에 투여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뭘 호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의미 있는 호위를 하려면은 뭐 유조선 100척이 지나다녀야 되는 곳인데 100척에다 다 갖다 붙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한 서너 척에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갖다 붙이더라도 이게 이란의 기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비대칭 전력의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미군의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지금 글로벌 유가가 오르고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지금 흔들리니까 트럼프가 지금 죄송하지만 좀 탁호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좀 이제 그게 이제 좀 견디기 어려웠던 한계치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저는 그거는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좀 정치적인 맷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제 흔들려서 집에 가려는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근데 미국 군인들의 희생이 발생하고 그들이 관에 실려가지고 후송되기 시작하면은 저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위상에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하락 국면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참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의아한 게 이란이 정답을 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봉쇄를 할 거라고 정답을 줬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봉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면은 조금은 무능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알면서도 지금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좀 무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분명히 이 해양 봉쇄 상황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예. 즉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즉 미국 입장에서는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폭탄을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네. 아마 흐트러질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한 것 같긴 한데 어떤 부분을 오판한 겁니까 그러면? 저는 전체적으로 미국 당국자들의 오판이 심하다. 특히 이란이라는 국가의 DNA, 어떤 성질, 그다음에 이란이라는 국가의 체제의 어떤 공고성 여기에 대한 전혀 기본적인 지식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번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그때는 짧은 전쟁이었죠. 네. 12일 동안 전쟁이었고 미국은 사실상 뭐 거기에 참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비투기를 보내서 이란의 핵시설만 3곳만 파괴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은 완전히 미국이 주도한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라는 국가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그거는 너무나 큰 오산이죠. 그럼 이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미국에 수많은 이란 전문가들이 있어요. 제가 뭐 아는 전문가들만 봐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네. 그렇게 또 했죠. 그리고 공습만으로 혁명수비대나 민병대, 바시지 조직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나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공고한 체제를, 이 공고한 군인들 60만, 120만 되는 이런 군인들을 어떻게 다 제거를 합니까? 자,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공습만으로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양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온 것. 그러니까 이것은 알면서 그랬거나 아니면 진짜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란을 공습만으로 어떻게
체제 전복을 시킨다거나 정권 교체를 한다거나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체가 이미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은 미국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이게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목표보다는 좀 빠르게 뒷걸음질 치게 되는 아까 타코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유가가 $100를 넘어서 $200까지 올라가게 되면 네네. 그냥 단순하게 뭐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네. 글로벌 경제 이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나요? 근데 벌써 큰 타격을 받고 있죠. 네. 예, 지금 뭐 대공황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공황까지는 모르겠지만 1970년대 이 오일 쇼크가 발생했잖아요. 그때 어떤 쇼크를 능가하는 어떤 그런 파장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이 봉쇄가 한 7주 정도 가면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온다라는 건데 네. 근데 저는 벌써 뭐 당장 내일 봉쇄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는 발생해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석유 시설이 파괴되고 한 것들이 그렇게 쉽게 복구가 안 됩니다. 예, 지금 뭐 이 카타르의 LNG 시설이 파괴됐잖아요. 네.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카타르가 이 LNG 수출의 글로벌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는데 예. 이게 파괴가 되면은 복구하는데 정말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복구가 되려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야 되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글로벌 경제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 시민들이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미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주변 지역국에 대한 이런 공격이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서 있었던 건가요? 이미 전쟁 전부터 네.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작년 6월 전쟁과는 다른 양상을 볼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을 것이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막힐 것이다. 그리고 걸프 국가, 즉 이란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가 합법적인 타격 목표물이 될 것이다.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 얘기했지만 문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공언을 했지만 실제로 봉쇄 효과를 가져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이 현실화됐고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군사 기지를 이란이 한 번도 이렇게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공격을 한 적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설마 우리가 공격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하다가 말겠지, 그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란은 전혀 왜냐하면 작년 전쟁과 이번 전쟁은 결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작년 전쟁은 이란이 절대로 참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12일 전쟁이었고 정권 체제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체제가 붕괴에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반중국 시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 여기서 이란이 밀리면 미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습을 하거나 이란 이 지금 집권 세력이 아직 건재하다. 네. 우리가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면 체제 붕괴로 갈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이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게 아니면 살기로 나올 거라는 걸 미국이 알았어야죠. 차원이 다른 전쟁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미국이 큰 실수를 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이나 다 이제 봉쇄를 하게 되면 네. 경제적으로 다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란이 이미 어려워진 상태인데 네. 우리는 더 어려워져도 상관없다. 쉽게 말해서 우리 말로 뭐 이렇게 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뭐 여기서 뭘 잃겠습니까? 어차피 돈을 가지고 있으나 기름을 가지고 있으나 체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뭐 이란의 전략은요. 최대한 미국의 피해를 입히고 최대한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게 지금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것이다. 억지력을 만드는 거죠. 절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지금 이란의 전략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란이 앞서 이제 정답은 이미 줬다. 네. 손해배상도 주고 미군도 철수하고 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 부분이 과연 이 미국이 받아줄 수 있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다 받아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란은 저는 아저씨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네. 원빈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명언을 남깁니다. 너희들은 내일을 보고 살지 나는 오늘만 보고 산다. 내일을 보고 사는 놈들은 오늘만 보고 사는 놈들을 못 이겨.
물론 이제 이란이 원빈처럼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잘생긴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식으로 달려들면은 그러니까 버티기 싸움. 그러니까 훨씬 더 잃을 게 많은 사람 그쪽에서 이렇게 조금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배상금을 물어주기는 참 어려울 것이에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패전국이나 하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제재 해제를 좀 슬그머니 해준다든지 참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전쟁 행위를 개시하지 않겠다. 구두로는 좀 이렇게 물밑에서 확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란은 이것을 문서화하고 공식화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참 해주기가 어려울 것 같고, 뭐를 해줄 수 있을지, 예, 어쨌든 그래도 물밑에서 지금 좀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동 특사 스티븐 위트코프를 보내가지고 너 뭘 원하는 거니? 이걸 좀 두 번이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얘기나 좀 해보자 그랬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이 국면에서 이란은 네, 굉장히 이제 호가를 갖다 높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뭘 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미국이 뭔가는 내줘야겠죠, 분명히요. 예. 근데 그게 무엇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또 하나는 뭐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미군이 주변 지역에서 철수해라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즉 근데 뭐 지금 뭐 가뜩이나 공격도 받았긴 했지만 이 부분을 과연 미군이 받아주기도 뭐하고 안 받아주기도 뭐하고 미군이 중동 지역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그만큼 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주제죠. 어려운 요구 사항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추구해 왔던 대미 정책은 네. 미국 없는 중동입니다. 음. 미국 없는 중동이에요. 특히 이제 이라크나 주위에 있는 국가들은 거기에 있는 미군들은 이란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는 국가들이고 언제든지 뭐 이란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동은 자기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게 사실 이란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있죠, 이스라엘 있죠, 다른 국가들 다 있잖아요. 적성국들이 있기 때문에 이란은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마지막에 휴전 조건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이란의 원대한 꿈이었단 말이죠. 미국 없는 중동. 근데 과연 이걸 미국이 어떻게 들어줍니까? 미국에 이렇게 중요한 자산들이 있고 중요한 우방국 미국이 있죠. 걸프 국가도 이렇게 많은데 사실상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 정도 아주 가까운 이라크 정도에서 뭐 철수할 수 있으나 다른 주변 지역에 있는 주요한 미국의 주요한 시설이나 국가나 이런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전쟁에서 이제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나마 러시아는 수혜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들이 더 사라졌잖아요. 아. 사실 이 4년 정도 지나면서 관심이 좀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뭔가 좀 이 외교적인 위상을 되찾는 모습, 그러니까 중재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이제 뭐 중재를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또 보면은 사실 지금 뭐 나름대로 좀 장이 섰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뭐 나도 중재하겠다, 너도 중재하겠다 그러는데 근데 중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또 보니까 러시아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이란과의 특수 관계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뭐 물론 애증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말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랑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왜 좌표 찍어줬어 하면서 막 푸틴을 꾸짖은 게 아니라 그래 거기 저 뭐 이란이 뭘 요구하디 하면서 굉장히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조금 이렇게 양쪽이 원하는 거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뭔가 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러시아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스리슬쩍 석유 해제 그 제재 해제를 해줬어요. 한번 해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해제를 더 해줄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도보고는 이 러시아산 석유 사지 말라 그러면서 50% 상호 관세를 때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떼어줬지만 지금은 다시 이제 그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이 러시아산 저 석유 너희들이 조금 많이 사라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경제 제재라는 게 이게 원유 제재 같은 경우에는 한번 풀리면은요 이걸 다시 복구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재 해제도 되고 있지 외교적인 위상도 조금 되찾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러시아의 어떤 책임은 조금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니고 메이크 러시아 그레이트 어게인인 어떤 그런 조금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